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재명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의 유세 현장 함께 하셨습니다. 수원역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재명 후보의 연설을 들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오늘 저희가 이재명 후보의 유세 현장 보여드렸는데 분위기를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제 옆에는 오늘 이재명 후보의 지원 유세에 나섰던 의원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민주당의 정춘숙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뵈니까 또 새롭네요. 그렇습니다. 어떠십니까? 저희 마을 버스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지방선거니까 막 돌아다닌다고 네, 마을에. 네. 어떻습니까? 괜찮나요? 아니 너무 좋아요. 너무 예,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자주 타셔야겠네요. 예. 많이 불러주시면 열심히 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 지원 유세 오셨는데요. 어떠셨어요? 뭐 그 청년들이 네. 정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해서 그 밑에서 뭐 굉장히 막 북을 치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정말 그 공감 많이 하는구나 이런 거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세요? 사람도 많이 있고 네, 저는 어제 남경필 후보 지원 유세도 보고 의정부에서요. 이어서 이재명 후보의 유세도 봤는데 모여 있는 시민들의 연령대도 조금씩 다른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청년들이 좀 많은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아이랑 같이 온 부모님들 많은 것 같고 좀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이재명 후보 지금 어떻게 보면 여론 추세는 조금 뭐 앞서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어떻게 유세를 또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십니까? 뭐 사실은 지금 이제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더 겸손하게 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후보도 전 그 경기도 지역을 다 돌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정치적 비전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그게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좋다.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뭐 내가 뭘 잘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하겠다 이런 면이 있어가지고 아마 우리 경기도민들한테는 이재명 그 후보가 경기도를 어떻게 끌고 갈 건지를 굉장히 잘 알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자, 그러면 뭐 경기도 이 분위기 좀 살펴봤고요. 제가 좀 듣고 싶었던 게 뭐냐면 바로 대구 분위기입니다. 대구 다녀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오늘은 꼭 말씀을 드려야겠다 생각을 한 게요. 저희가 오늘 계속 방송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대구 경북은 어떻게 되냐, 대구 안 가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대구 제가 대신 갔다 왔습니다. 오늘 이제 대구 갔다 왔고요. 저는 이제 대구 달서구에 있는 그 대구 시의원 이제 지원을 갔다 왔는데 분위기가 전과는 굉장히 다르다 그래요. 굉장히 분위기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도 직접 시민들을 만나서 이제 지지를 요청을 했더니 열심히 해라. 그다음에 나라가 달라져야지 이런 얘기를 많이 실제로 하시더라고요. 물론 우리 바쁘니까 저쪽으로 가세요 뭐 이런 분도 계시긴 했습니다만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예전과는 좀 달라진 건가요? 예전과 달랐죠. 옛날에는 이 후보 말에 따르면 이렇게 보는 앞에서 이렇게 드린 명함을 찢었다는 그 정도였고 굉장히 적대적이었는데 그거에 비하면 지금은 굉장히 좋다. 그래서 예를 들면 10명 중에 6명은 굉장히 호의적이고 3명은 약간 무반응이고 1명 정도만 적대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과거와는 굉장히 달라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명함은 안 찢는 걸로. 그렇죠. 명함을 살 옆으로 이렇게 놓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놓는 걸로 바뀌었다. 제가 오늘 봤는데 옆에 살 놓으시더라고요, 살짝. 그래요. 지금 그 지방선거 관심 지역이 사실 대구 경북이 됐어요. 네, 맞아요. 맨 처음에 선거 초반에는 부울경, 그러니까 경남 지역 김태호 후보와 김경수 후보가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관심 많았어요. 드루킹 특검도 있었고. 하지만 제가 뭐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드루킹 특검이 인지도가 높아지는 김경수 후보의 인지도가 높아지는 역할을 했다라고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하시던데. 제가 저도 경남도 갔다 왔는데. 경남도 다녀오셨어요? 경남에 가서 이제 그 여러 직능 단체를 쭉 만나봤는데요. 굉장히 지지도가 높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30일에 갔다 왔는데 그날 쭉 제가 3시간 동안 5개 팀 거의 100명 정도를 만나고 왔는데 굉장히 살인적인 일정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분위기 굉장히 좋고 기대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사실은 경남이 그때 제 느낌은 잘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대구로 갔다 왔습니다. 대구로 다녀오셨군요. 그러니까 험지를 좀 많이 다니시네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운 데를 좀 많이 가려고 그러고요. 특히나 이제 이번 그 지방 의원 중에서 왜 그 기초의원 중에서 낙원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어려운 지역 이런 데를 제가 주로 이렇게
찾아서 꼭 오라고 하지는 않지만 꼭 찍어서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이번 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경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맨 처음에는 뭐 위장평화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다가 역풍이 부니까 경제 얘기 많이 하는데 남경필 후보를 어제 제가 만나봐서 느낀 건 뭐냐면 이런 얘기 합니다. 경제가 지금 안 좋은 건 사실 아니냐. 수치상으로. 네. 그 지난 정권에 대해서 뭐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걸 물을 게 아니라 그건 과거의 일이고 지금 현재 수치가 안 좋은 걸 얘기하는데 왜 과거 얘기를 하냐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아니 경제라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는 시작한 지 이제 1년밖에 안 된 그런 정부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동안에 8년, 9년 세월을 이 자유한국당에서 국정을 운영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그 결과라고 보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지금 현재 수치가 나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은 그거를 문재인 정부가 실정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논리의 비약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요. 하여튼 경제 문제 여기에 대해서 민심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이게 어떻게 보면 지방선거의 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방선거 어떻게 추세를 보면 약간 민주당 쪽 후보들이 약진하고 있다. 네. 좀 앞서고 있다라는 여론조사가 쭉 나오긴 했었는데 그래서 좀 방심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제가 절대 그래서는 안 지역 됩니다, 기자들한테 진짜. 들어보니까 일부 뭐 민주당 후보들은 뭐 낮에는 더워서 유세를 좀 안 하려고 하고 출근 인사와 퇴근 인사 정도만 하고 있다. 열심히 안 하고 있다. 예전에 비해서 워낙에 앞선 상황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건데 혹시 그런 데가 있으면 제가 가서 절대 이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네. 선거라는 게 뭐 우리가 20대 총선에서도 경험했습니다만 마지막 순간에 다 발표가 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20대 총선에 사실은 우리 더불어민주당 거의 뭐 완패한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뭐 너네 백석도 못 넘길 거야 이런 그 예측이 굉장히 많았는데 결국은 결과가 그렇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선거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선을 다하고 정말 겸손한 자세로 마지막 순간까지 할 수 있는 최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대를 해야 된다. 그럼요. 예. 예. 이번에 민주당에서 보니까 평화철도 111 뭐 이런 유세단도 있고 해서 평화를 좀 강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사실은 이제 몇 달 전만 해도 우리나라 정말 전쟁의 그런 위기, 그래서 외국에서 막 외국에 있는 친척들이 막 전화하고 이럴 정도로 굉장히 심각했지 않습니까? 뭐 ICBM이 날아갔네, 맞네 이런 정도. 그래서 그래서 굉장히 모든 삶이 위축됐죠. 근데 지금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북회담을 하시고 이제 북미회담을 앞두고 있으면서 사실은 이렇게 이제 평화가 결국은 우리 경제라든지 이런 거하고도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어서 그리고 기본적인 삶의 조건 아닙니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래서 키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번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그럼 주고 영향을 주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어쨌든 이 경제 위기, 그러니까 경제 실정을 얘기하고 있는 야당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정권 심판론. 싹쓸이를 막아달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싹쓸이 막아달라, 견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존경하는 이제 어떤 그 정치인께서 정치 그 좌우 보수의 보수와 진보의 양날개 있어야 한다 이런 거 굉장히 말씀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자유한국당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보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그 양승태 대법원장이 뭐 재판 거래를 했니 이런 이제 지금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정말 너무 화가 났습니다. 참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충격적이죠. 예. 이거는 법치주의 국가라고 하는 국가의 아주 그 근간을 흔드는 일이거든요. 그것이 박근혜 정권에서 어떤 시도되었던 일들이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뭐 쌓여있는 적폐, 부패, 그다음에 부정의함 이런 것들이 청산되어야 하는 그런 과제가 남아있고요. 그리고 보수는 정말 보수다운 그래서 뭐 정상적인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양날개가 필요하지만 지금과 같은 경우는 좀 정리할 건 정리하고 넘어가야 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또 유권자분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판단하실 것 같고요. 자, 시원하시죠 여기? 여기 너무 좋습니다. 굉장히 오늘 제가 대구 갔다 왔는데 너무 더웠습니다, 진짜. 내일은 어디로 가세요?
내일은 이제 경기도 광주로 예, 갈 예정에 있습니다. 아, 저희 차를 타고 가시면 시원하게 가실 텐데 저희는 내일, 언제 한번 같이 가시죠, 이 차로. 예, 저희는 내일 충청도로 가게 되는데 대전으로 갈 것 같은데요. 예. 예, 다음에 또 만나서 말씀을 시원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저희 이 카메라 보시고 예. 시청자분들께 끝 인사 말씀해 주시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춘숙입니다. 이렇게 시원한 차 안에서 말씀드리게 되어서 굉장히 정말 기쁘고요. 이번 6.13 지방선거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나의 소중한 권리를 투표하셔서 새로운 대한민국, 공정한 대한민국,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에 초석을 놓아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정춘숙 의원이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이거 대구, 경남 소식을 저희가 생생하게 들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험지에서 돌아오시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월요일 날은 제주도 가고. 그러시군요. 네. 마을버스가 아니라 전국버스. 전국 버스로, 예. 전국 버스로 바꿔야겠습니다. 예.